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요즘에 그 어린이들이 햄하고 소세지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네. 이 엄마가 그걸 안 줘서 지금 요즘에 난리라고 그러던데요. 얼마 전에 WHO가 이러한 그 가공육에 발암 물질이 있다. 이것을 다량 복용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할 텐데 우리가 네. 이 자연에서 유기농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이 가공된 식품들을 너무 이제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 장바구니 한 3분의 1 정도는 가공식품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왜냐하면 가공이 되어야만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인데 저도 이거 가공식품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이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가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 소시지, 햄 등 네. 가공육과 색깔입니다. 적색육을 이 발암물질군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동네 슈퍼에서도 이 판매량이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정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동안 정말 이 마음껏 배불리 먹었던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어떤 이 충격까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그 식품안전처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어떤 이 식습관을 보면은 가공육을 그 정도까지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현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이 청소년들 특히 이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조리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공육을 또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저 상표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스땡 또 땡땡팸 이런 거 정말 많이 먹죠. 무진장 좋아하죠. 먹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또 반찬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어떤 그 음식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몇 그램을 먹은지 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네. 점에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식습관 이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 태도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암을 유발시킨다 그랬죠? 직장암이 무섭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WHO의 이 발표를 보더라도 이 가공육 섭취량의 조절이 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대장암이요.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뭐 완벽한 자연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뭐 매일 가공식품을 섭취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가공식품 구입을 할 때 시민들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자료가 준비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이 세 가지 제품의 한 가지는 가공식품이다. 그렇다면 과연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무엇을 우리 시민들께서는 고려하시는지 그 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또 12년 자료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결과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네. 맛의 경우에도 이 10점을 이 최고점으로 할 때 이 4.5, 4.4점, 4.3점인데요. 이 용량에 대해서는 또 4.1점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하면 이 지난해입니다. 14년에는 3.9점으로 조금 낮아진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전히 유통기한과 원산지는 4점 이상으로 상당히 확인을 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 한 가지 더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이 화면에 나타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브랜드나 상표 제조자인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3.8 정도로 브랜드는 그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가격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근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양 성분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4점 정도인데 영양 성분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공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도 매우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조사 결과 이렇게 3점대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인 행사나 이벤트에 좀 혹해서 제품을 구매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대체적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맞습니다. 우리 유통기한은 늘 포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깡통에
들어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맛을 또 따져 묻게 됩니다. 이게 맛있을까? 대체적으로 또 맛있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 원산지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시게 됩니다. 적어도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아직까지의 어떤 이미지는 중국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이 식품 선진국의 제품을 그래도 좀 구입하시려는 의향들이 시민들께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영양 성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근데 낮네요, 낮아요. 수치가 12년에 비해서는 점차 떨어져 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건강과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배종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은 네. 그 영양 성분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가 원산지라든지 유통기한을 신경 쓰시는 건 상한 가공식품을 드시면 그건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맛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가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이런 구매에 대한 유혹이 발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주목할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할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양보다도 더 많이 사시게 되는 경우들이 그것도 있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3.9%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어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다른 유기농 제품하고 달라서 유기농 제품은 필요한 정도의 양만 사시게 되는데 네. 가공식품의 특징이라는 것은 가공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때도 한두 개만 사시는 게 아니고 진짜 왕창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내가 사다 놓은 거 있지 이거 다 먹어야지 다 먹고 또 마트 가야지 이러시다 보니까 오히려 가공식품을 더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영양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처에서는 좀 부정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상당히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사실 분명한 것 같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부치실 때도 그 계란만 부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 땡팸이라든지 글쎄 말이에요. 또 이런 땡땡땡 이런 어떤 제품들을 가공육을 넣게 되거든요. 김치찌개도 넣고 말이죠. 그러면 애들 도시락 반찬에 친구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도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졸라서 또 그걸 만들게 되다 보면은 또 오히려 부모님들은 건강을 떠나서 그걸 또 싸주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또 악순환이 된다는 점에서도 좀 그렇죠. 주의를 맞아요. 사실 기울이고, 맛도 네. 있기는 하지만 구입을 하기도 또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입하는 그렇죠. 게 비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이런 가공육들은 구입을 하기도 참 쉬운데 그렇다면 이런 가공식품을 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장소 어딘지 좀 살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구매하는 장소를 봤더니요. 네. 대체적으로 대형마트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까운 곳에만 가도 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의 한 절반 가까이 48.5% 화면 보실 텐데요. 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2014년 결과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소형 슈퍼와 동네 슈퍼가 4명 중에 1명 정도인 25.9%. 그 다음에 요즘 대형마트의 하나의 골목 상권으로 들어와 있는 체인형 슈퍼, 이 SSM의 경우에도 14.7%.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인데 여기서 주목을 하실 부분은 이 대형마트입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구매가 다른 곳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형마트의 이러한 판매 수단이 대체로 1+1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0개들이 가공식품 플러스 또 한 박스 더 이렇게 줘버리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시고 또 장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대형마트의 속성상 대형으로 팔고 대규모로 다발로 팔다 보니까 가공식품을 사실 때도 상당히 양적으로 많이 구매하게 되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은 글쎄요.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나라와 비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식품 선진국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구매량 자체가 좀 많지 않을까. 물론 미국같이 아주 가공식품 구매량이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었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매 장소를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 가공식품의 이 규모, 이 구입 규모 정도를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적정량 또는 적은 양을 글쎄요.
이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대형마트에서 많이 구매한다. 그리고 이제 동네 앞에 있는 뭐 조그만 그 영세상인이라든가 중소형 가게에서 구입 부위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지금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할인 행사할 때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맛이라든가 영양 성분보다도 가격을 위주로 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 그렇게 판단하는 더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소비자들끼리 좀 많이 쏘고시는 게요. 또 정확하게 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날짜에 사실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마트에 가더라도 자 오늘까지 할인입니다. 이래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까지 안 사셔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소비자의 어떤 치명적 대중 유혹의 기술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 왠지 오늘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사시다 보면 더 많이 사시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죠. 네. 그 때문에 가공식품 유형별로 그 구입 경험이 다를 것 같은데 유형별 가공식품 구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가공식품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네. 가공식품도 어떤 것을 사느냐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네. 이 가공식품 유형별로 구입하는 경험도 조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2012년 그리고 2013년, 14년을 오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시면요. 간편식 많이들 사십니다. 간편하게 데워 먹으면 되는 거, 간편하게 조리해 먹으면 되는 것이 이 2012년과 비교를 해보면 10.7%가 늘어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양질의 영양 성분이 풍부한 프리미엄 가공식품을 사 드시는 분들도 2012년 31.3%에서 2014년 56.8%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오. 이제는 가공식품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자, 이 가공식품의 구매가 늘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PB입니다. 이게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그래서요.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이제는 가공식품을 상당히 제조조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네. 유통기한을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이 PB 개인적인 어떤 브랜드로 만들기 때문에 28% 2012년에서 2013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중소 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마트마저도 가공식품 제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판촉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결과를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를 보더라도 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가공식품의 유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간편식도 늘어나고 네. 또 프리미엄 가공식품도 늘어나고 또 PB 제품, PB 제품도 늘어나고 그중에서 간편식이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가공식품을 이 가족들의 도시락 그리고 가족들의 이 집밥에도 상당히 이제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어떤 생활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뭐 김치도 담그고 이 천연 유기농 몸에 좋은 이런 어떤 음식들을 제대로 오랜 시간을 만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충분한 시간을 조리 시간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간편식에 대한 이 가공식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간편식 이제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누가 조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10분, 20분 만에 조리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났다. 또 중요한 이유는 이 간편식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데도 시간이 절약되고 조리하는데도 시간이 절약되고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직접 조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또 우리 좋은 그런 이 각종 양념들을 갖다 섞어 넣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조리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데펴 또는 구워 삶아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직접 조리보다 간편하다. 또 간편하다. 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치명적인 유혹은 여기 있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맛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먹으면. 이게 맛이라도 나쁘면 대체적으로 좀 안 먹기도 할 텐데요. 네. 또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이게 없어요. 다 인스턴트 아니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방부제들도 많이 들어갈 그렇습니다. 테고. 대체로 이게 젊은 세대들의 또 입맛은 맞추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저희가 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있길래 구입하지 않는 분들은 왜 구입하지 않는가를 물어봤더니 그래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천연 그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입맛에 안 맞다. 일단은 이제 이런 가공식품 입맛에 안 맞으신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조미료와 첨가물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맛은 안 맞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젊은 세대 그리고 이 장년층, 중년층의 입맛에는 상당히 맞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도 이 간편식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간편식을 주로 먹고 또 즐겨 먹는 편인데 WHO에서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공육 중에는 냉동 간편식에 해당하는 식품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냉동 간편식의 구입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마 자주 사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 냉동실에 탁 보관을 했다가 딱 배가 고플만 하면 꺼내서 그냥 대표 드시면 되는 네, 것이거든요. 조리도 쉬워요. 근데 왜 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오늘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바로 이 냉동식품에 가공육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냉동 만두에도 이 가공육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게다가 돈가스, 돼지고기 아니겠습니까? 뭐 네. 동그랑땡도 동그랑땡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 시민들 얼마나 드시는지 조사 결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만 보더라도 만두 딤섬류가 정말 배가 또 고프려고 그러네요. 네. 2014년 81.5%입니다. 오. 중복응답인데요. 그 다음에 돈가스, 생선가스, 그 다음에 피자류, 핫도그. 오. 바로 가공육 들어갔습니다. 네, 아이들이 네. 참 좋아하죠. 볶음밥류, 햄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탕국찌개류, 고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떡은 안 들어가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높은 비율로 구매가 되고 있는 냉동식품에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게 가공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리성 때문에 많이 먹고 있네요. 아주. 다른 예. 어떤 때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 냉동 간편식의 구매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래서 글쎄 물론 WHO의 발표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일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식품 영양학자들의 보고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수세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20세기, 21세기에 상당히 우리가 비만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 건강 상태를 감안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지나치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냉동 간편식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식품의약청에서는 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조사로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 국민들 생활 속에 가공식품이 떼놓아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먹는 이 가공식품의 양이 또 그보다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근에 이 부분을 그냥 같이 소개를 해드리게 예, 되면 수입? 수입 가공식품 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도 영양 성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산지를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제조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제품, 식품 관리의 통제하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이 수입 가공식품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가공식품을 사는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맛있어서. 맛있으니까 또 안 사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 먹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식품 안전처에서의 실태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은연중에 더군다나 청소년 1인 가구들은 상당히 먹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수입 네. 제품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지금 맛이 좋아서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국산보다 맛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서구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아주 보편적인 입맛에 이제는 익숙해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잘 팔린다는 것이고 품목이 다양하다. 네. 우리나라에는 팔지 않는 품목이 있다는 것이고 국산보다 오히려 저렴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또 국산 제품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아서 또 나는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유명 상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유명 상품, 이거 뭐 안 먹어봤어? 이러면 우리는 왠지 또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더 팔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위생 문제 이런 거로 해서 적발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난 예, 경우들도 맞아요. 있고요.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가공식품을 이렇게 구매하실 때는 이
유통기한 또 제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표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식품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잘 보고 시민들이 구매를 해야 할 텐데 실제로 그런 거 잘 보고 구매하나요?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일차적으로는 이제 포장의 표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포장 표기만 하더라도 주로 많이 보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 기한을 많이 보시게 되고요. 주로 이것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몇 인분 정도인가를 보시게 되는데 여전히 조금 아쉬운 대목은 네. 영양 표시 부분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직까지 그 비율이 크지 않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이 유전자 변형, GMO 관련되는 부분도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WHO에서 아마도 강조를 했을 법한 것이 바로 이 합성, 인공식품 첨가물 포함 여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랜 유통기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첨가물을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장에 이 눈을 주시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뭐 가공식품이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만큼 건강에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가공식품 구입 그리고 섭취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들이 각각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나니까 또 화들짝 다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어떤 식품 정보라면은 좀 일찍 애당초 알려서 국민들이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려운 표현이고 용어이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또 잘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빨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네. 정부의 다양한 어떤 전달 경로를 통해서 이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정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식품 영양 관련 정보와 그다음에 식품 제조 이 관련 정보 부분은 반드시 좀 챙기셔가지고 건강 관련 정보는 우리 건강한 서울, 건강한 시민의 또 이 생활이 되시도록 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도 이참에 이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제도라든가 법이 한번 좀 일제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위생 점검을 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시민으로서 정말 경로가 접근이 쉬운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잘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